선녀와 나무꾼. 옛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있었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숲에서 나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사슴 한 마리가 급히 달려오더니 나무꾼에게 말했어요. 나무꾼님, 저 좀 숨겨주세요. 사냥꾼이 저를 쫓아와요. 나무꾼은 사슴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나무 더미 뒤에 사슴을 숨겨주었어요. 잠시 후 한 사냥꾼이 헐레벌떡 뛰어와 나무꾼에게 물었어요. 여보시오, 이리로 사슴이 한 마리 오지 않았어? 사슴이요? 글쎄요. 저쪽으로 뭔가 달려가는 것 같긴 하던데. 사냥꾼은 나무꾼이 가리키는 쪽으로 급히 달려갔어요. 나무꾼님, 고맙습니다. 제가 소원을 하나 들어드릴 테니 무엇이든 말씀해 보세요. 소원이라. 우리 어머니는 내가 장가를 가는 것이 소원이란다. 그럼 오늘 밤 이 산의 꼭대기에 있는 연못으로 가세요. 오늘은 보름달이 뜨는 밤이니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할 거예요. 선녀들이? 네, 그러면 선녀의 옷 중 하나를 감추세요. 날개 옷이 없어진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나무꾼님의 아내가 될 거예요. 그래? 하지만 아이를 셋 낳을 때까지는 날개 옷을 돌려주시면 안 돼요. 고마워, 사슴아. 그날 밤 연못으로 간 나무꾼은 선녀들을 발견했어요. 선녀들은 사슴의 말대로 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선녀들이 벗어놓은 옷 중 하나를 살그머니 감췄어요. 내 옷이 어디로 갔담?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 됐어. 너희들 먼저 올라가. 난 옷을 찾는 대로 뒤따라갈게. 알겠어. 제 시간 안에 돌아와야 해. 다른 선녀들이 모두 하늘로 올라가자 옷을 잃어버린 선녀는 연못가에 앉아 눈물만 흘렸어요. 그때 나무꾼이 선녀에게 말했어요. 저기 갈 곳이 없다면 우리 집으로 가는 게 어때요? 선녀는 하는 수 없이 나무꾼을 따라갔어요. 선녀는 나무꾼의 아내가 되어 아이를 둘이나 낳았지만 고향인 하늘나라가 너무 그리웠어요. 나무꾼은 그런 선녀가 너무 불쌍했어요. 미안해요. 당신의 날개 옷을 감춘 것은 바로 저예요. 그랬군요. 그럼 날개 옷을 한 번만 입어볼 수 있을까요? 선녀는 날개 옷을 입고 아이 둘을 품에 안은 채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렸어요. 시름에 잠겨있던 나무꾼에게 사슴이 찾아와 말했어요. 보름날 밤 연못에 가면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올 거예요. 그 두레박을 타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어요. 나무꾼은 사슴이 일러준 대로 보름날 밤 연못을 찾아갔어요. 한참을 기다리자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왔어요. 나무꾼은 두레박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어요. 여보, 애들아. 나무꾼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겨두고 온 어머니가 걱정되었어요. 그런 나무꾼에게 선녀가 말했어요. 이 말을 타고 어머니를 뵙고 오세요. 하지만 결코 말에서 내려선 안 돼요. 나무꾼은 하늘나라의 말을 타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나무꾼은 어머니를 안고 싶었지만 말에서 내릴 수가 없었어요. 먼 길을 가야 하니 이 죽이라도 먹고 가거라. 나무꾼은 죽을 먹다가 너무 뜨거워 말등에 죽을 쏟고 말았어요. 그러자 깜짝 놀란 말이 발버둥치다 나무꾼을 떨어뜨렸어요. 안 돼! 나도 데리고 가!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한 나무꾼은 선녀와 아이들을 그리워하다 죽고 말았어요. 나무꾼의 넋은 수탉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 후부터 수탉은 지붕에 올라가 하늘을 쳐다보며 울게 되었답니다. 금도끼와 은도끼. 옛날 착한 나무꾼이 병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마음씨 착한 나무꾼은 땔감을 마련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부지런히 나무를 하던 나무꾼은 저런 그만 도끼를 연못 속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이걸 어쩌지? 하나밖에 없는 도끼인데. 나무꾼은 연못가에 주저앉아 훌쩍훌쩍 울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펑 소리가 나더니 연못에서 신령님이 나타났어요. 어허,
나무꾼아, 왜 그렇게 울고 있느냐? 나무를 하다가 그만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연못 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거 딱하게 되었구나. 잠시만 기다리렴. 신령님은 다시 연못 속으로 사라지더니 이윽고 번쩍번쩍 빛나는 금도끼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나무꾼아,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네? 이 금도끼가요? 아닙니다. 그래. 신령님은 이번에는 은도끼를 내밀면서 말했어요. 그럼 나무꾼아, 이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은도끼가 제 도끼라니요.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나무꾼의 정직함에 감동한 신령님은 나무꾼의 쇠도끼와 함께 금도끼는 물론 은도끼까지 주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이웃 마을에 욕심 많은 나무꾼도 그 연못을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나무를 베는 척하다가 일부러 도끼를 연못 속에 빠뜨리고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 일을 어찌할꼬? 내 도끼가 연못 속에 퐁당 빠져버렸네. 이윽고 신령님이 나타나 우는 까닭을 물었지요. 아이고, 신령님, 나무를 하다가 그만 도끼를 연못 속에 빠뜨렸지 뭡니까요? 그래. 그럼 잠깐만 기다리렴.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신령님은 금도끼를 들고 말했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번쩍이는 금도끼를 보자 욕심 많은 나무꾼은 두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네, 신령님,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어서 이리 주십시오. 욕심 많은 나무꾼의 말에 신령님은 몹시 화가 났어요. 이놈, 너같이 정직하지 못한 녀석에게는 도끼를 줄 수 없다. 네? 신령님! 하지만 신령님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욕심 많은 나무꾼은 금도끼는커녕 자신의 쇠도끼조차도 찾지 못했답니다. 꼬마 드라큘라 큐피. 달도 숨어버린 캄캄한 밤. 평화로운 딸기 마을에 한 가족이 이사를 왔어요. 살그머니 밤이 우리를 찾아오듯 그들도 살그머니 딸기 마을을 찾아왔죠. 절대 우리가 이사 왔단 사실을 아무도 알게 해서는 안 돼. 여기서도 쫓겨나면 우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알았어요. 엄마, 아빠,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래, 이 마을엔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주 많단다. 그러니까 더더욱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네. 날이 밝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이웃이 너무나 궁금했죠. 어머, 저 집에 누가 이사 왔나 봐요. 어떤 사람들일까? 저런 으스스한 성으로 이사를 오다니.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나, 엄마야. 드라큘라다. 사람 살려. 어떡하지? 조심하긴 했는데. 또 이사 가야 해요? 싫은데. 다음 날부터 큐피는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큐피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이끌려 어느 틈에 공원으로 향했어요. 얘들아, 뭐 하는 거야? 어? 에이, 보면 모르니? 성을 만드는 중이야. 같이 할래? 정말? 그럼. 드라큘라다! 엄마야! 얘들아, 같이 놀자. 난 큐피라고 해. 엄마야! 저기, 괜찮니? 저리 가라고! 피나. 피? 괜찮아. 피 아니야. 저리. 어쩌지? 자, 조금 따끔할 거야. 잘 참네. 자, 이것 좀 마시렴. 저는 안 마실래요. 마셔봐. 우리 엄마가 만든 딸기 주스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딸기 주스? 피가 아니고? 피? 우린 피는 먹지 않아요. 드라큘라가 피를 마신다는 건 그냥 이야기일 뿐이란다. 그래, 우리가 좋아하는 건 피가 아니라 딸기야.
송곳니랑 빨간 딸기즙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란다. 그 거짓말. 그럼 왜 밤에만 다니는 거예요? 햇빛이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우리만 보면 비명을 지르고 도망을 가거든. 이사 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쫓아냈어. 이젠 이 마을에서도 쫓겨나겠죠? 큐피야. 아이 참. 매티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동안 친구도 없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닌 큐피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그때였어요. 매티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 맛있는 딸기파이가 왔어요. 딸기파이요. 아유, 여기 파이 하나만 줘요. 난 두 개 줘요. 네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여보, 아직 멀었어요? 자, 갖고 온 딸기파이입니다. 엄마, 아빠,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이 딸기파이가 너무 맛있어서 그래. 그리고 이것도 정말 고마워, 매티. 친구끼리 서로 도와야지. 친구? 그럼 친구. 매티 놀자. 알았어. 큐피도 같이. 나도? 큐피 가족은 이제 더 이상 이 마을 저 마을로 이사를 다니지 않기로 했어요. 딸기 마을 사람들이랑 친구가 되었거든요. 이 딸기 파이 덕분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도 먹고 싶지 않나요? 사자와 은혜 갚은 쥐. 생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다 쿨쿨 자고 있는 사자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사자의 코 위를 지나가던 생쥐는 그만 사자의 단정을 깨우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그래. 몹시 화가 난 사자는 생쥐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찍찍찍찍찍찍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그럼 이번 한 번만 살려주마. 사자는 점잖게 생쥐를 보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사자 아저씨.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먹이를 찾아 숲속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던 사자는 그만 사람들이 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살려줘! 사자 살려! 사자는 울부짖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생쥐가 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갔어요. 찍찍찍찍찍찍 사자 아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그만 네가 어떻게 나를 구한단 말이냐?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생쥐는 사각사각 밧줄을 갈가대기 시작했어요. 생쥐야, 정말 고맙구나. 별 말씀을요. 은혜를 갚은 거죠. 덫을 빠져나온 사자는 무척 기뻤어요. 이후 사자와 생쥐는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되었답니다.